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듣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고민 상담소. 이번 주는 우리 사회의 을 중의 을, 아르바이트생들의 고민을 들어봅니다. 1박 직장 다니다가 좀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자 공사나 공기업에 취업하려고 이번에 다시 지금 학원을 다니면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는데, 학원과 이게 일을 병행하려니까 사실 너무 힘들고요. 서빙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서빙을 하려니 돈은 안 되고 또 학원비에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힘이 드네요. 얼른 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싶어요. 파트타임으로 지금 서빙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빙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노동 시장에 이제 일용직 이런 데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러면 다친다고 해서 크게 뭐 어떻게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가 제가 잠깐 좀 부상을 입은 적도 있는데, 뭐 어차피 아르바이트생이고 하니까 그게 뭐 산지나 이런 건 사실 안 되고요. 그냥 뭐 치료비 쪽으로 얼마 받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제가 다쳤으니까 몸으로 뛰는 일은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쉬다가 그냥 치료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이 났어요. 금전적으로 이렇게 또 치료하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보고. 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고민을 들어보았죠.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늘 불안정한 그런 아르바이트 생활이 힘들다는 고충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사회 변해야 되겠죠?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2429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세수 확보가 아니라 흡연율을 낮추려고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게 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인상분은 다른 세금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복지 예산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오로지 복지 예산으로만 쓰면 되겠네요. 네. 진정한 뜻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잡하게 쓰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 얘기를 좀 많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 코치 다 만나셨다면서요? 네, 아이스하키 최고 리그인 그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을 누빈 그 두 명의 한국계 영웅이 예. 그 위기에 빠진 한국 아이스하키를 위해서 두 손을 맞잡았는데요. 예. 지난 7월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백지선, 그 영어명 진팩 감독, 그리고 박용수, 영어명 리처드 박 코치입니다. 그 한국은 지난 4월 고향에서 열린 그 세계선수권 디비전 1A 그룹에서 오전 전패를 당해서 3부 리그인 B 그룹으로 강등됐는데요. 예. 세계 랭킹 23위인 한국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국 자동 출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국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두 사람을 최근 고향에서 만났는데요. 예. 그 한국어가 서툴러서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됐지만 그 박 코치는 백 감독을 그 짐 더하기 한국말인 형인 짐이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네. 백지선 감독 그리고 박용수 코치. 네. 예. 영어명으로는 짐팩 감독 그리고 리처드 박 코치 네. 이렇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이스하키라는 게 이게 백인 선수들이 맨날 하는 전임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 감독하고 박 코치는 이거 어떻게 해서 선수가 돼가지고 현역 시절에 어땠나요? 네, 축구와 비교하면 백지선 감독은 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98골을 넣은 차범근 선수. 예. 네, 박영수 코치는 그 잉글랜드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뛴 박지성급인데요. 네, 박지성 선수. 야. 네, 맞습니다. 네. 그 한 살 때 캐나다로 이민 간 백지성 감독은 그 1991년에 그 피츠버그 펭귄스 수비수로 그 동양인 최초로 NHL 무대를 밟았고요. 네.
1991년과 92년에 스탠리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3살에 미국으로 이민 간 박용수 코치는 그 NHL에서 공격수로 102골, 139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네. 그 2005년에는 그 미국 대표팀 주장으로 월드 챔피언십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백지성 감독은 2005년부터 그 아메리칸 하키리그의 그랜드 레피즈 그린피스 코치로 9시즌을 치렀는데요. 네. 백 감독은 그 한국 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 한국행을 택한 배경을 밝혔고요. 네. 박 코치는 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선수 시절의 경험을 그 조국 선수들에게 전수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들도 아주 잘하셨네요. 그죠? 네. 아이스하키의 차범근 선수, 박지성 선수. 네.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아이스하키가 말이죠.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부잣집 도련님들이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 한글의 정신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을 가끔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 김연아 남자친구로 알려진 김원중을 포함해서 예. 그 국군체육부대에서 국가대표 3명이 그 숙소를 무단 이탈해서 대표 자격 박탈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예. 그 하지만 백지성 감독은 그 대다수가 아닌 소수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고 그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부모를 그 보고 배운 아이들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그 편견은 깨져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 실제로 백 감독은 18세 이하 대표팀 선발을 그 공개 트라이아웃으로 바꾸면서 그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오, 예. 네, 백지성 감독은 그 내 하키 철학은 열정, 연습, 인내다. 열정, 연습, 인내. 네. 그리고 대표 선발 원칙은 경기에 임하는 자세와 성품이라면서 그 한국 18세 이하 선수들에게 태극 마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 성인 대표 선수들도 그럴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 평창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현재로서는 한국이 지역 예선을 통과해서 그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낮은데요. 그 세계와의 격차를 좁혀서 그 개최국 자동 출전권 부활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네. 그 백지성 감독은 이번 달에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그 한국 아이스하키 발전 계획을 설명할 계획인데요. 그 백 감독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평창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처럼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평창올림픽에서 어떤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축구 동방국이 월드컵 본선행을 노리는 것처럼 어려운 도전이고요. 네. 당장 한국이 그 소치올림픽 우승팀인 캐나다와 맞붙으면은 그 0대20으로 대패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박용수 코치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 희망과 절실함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면서 그 지미 형과 나처럼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도로에서도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어딜 가시든 꽉 막혔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닌데요. 43번 국도 포천에서 의정부 쪽으로 포천 시내 하성우 사거리 부근 1, 2차로에 사고 나서 더 혼잡해졌고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과 성산대교 사이 3차로에 사고 나서 부근으로 더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서쪽으로 이동하는데 올림픽대로 잠실대교를 시작으로 가양대교까지 아주 긴 구간으로 밀리고 강변북로도 일산으로 들어가는 길 잠실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까지 길게 밀립니다. 두 곳 모두 1시간 정도는 소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종암동 쪽으로 얼릉분기점과 하월곡동 사이로 짧게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약 7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강변북로 나와서 녹천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강재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수르 신드롬.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국 왕자인 만수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수르를 패러디한 개그 코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요. 그의 SNS에는 한국어 댓글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 만수르. 아랍에서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권태균 전 대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지내셨다면서요? 네네. 얼마나 오래 계셨나요? 언제 계셨나요? 제가 우리나라 원전 수주가 2009년 12월에 그래서 그 직후인 2010년부터 예. 작년 6월까지 만 3년 동안 대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 예. 예. 거기가 어떻습니까? 지내기 괜찮으신답니까? 환경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 예. 겨우 4월 정도 되거든요. 네. 그때는 우리나라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 생각하는 어떤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예. 그래서 상당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네. 부자 나라입니까? 네, 뭐 부자고요. 치안도 좋고 예. 우리나라 교민이 한 1만 명 살고 있습니다. 네. 1만 명씩이나 살아요, 지금요? 네, 그 중아프리카에서 가장 교민이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만수르라는 이가 왕자라면서요? 네네. 만수르, 이 발음이 맞습니까? 만수르? 네, 만수로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자겠죠? 예. 네, 뭐 그렇죠. 네. 왕자니까. 근데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이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공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직접으로는 대통령실의 실장이고요. 그건 비서실장이죠. 아, 네. 예, 뭐, 한 10년째 대통령 실장을 하고 있고, 또 부총리가 2명이 있는데요.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 이분은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공식적인 걸 가지고 있고, 네. 지난 5월달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행사하실 때, 그 대통령을 쭉 수행하셨던 분이 셰이크 만수르입니다. 네. 보통 이제 셰이크인데, 이분은 셰이크 만수르라고 부르고요. 네. 그 밖에도 5개, 6개 정도 네. 여러 기관의 중책을 두루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요, 이 전화 상태가 좀 자꾸 끊겼다, 이어졌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끊고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전화 일단 끊어주시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만수르 신드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에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지내신 분이죠. 권태균 전 대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개그 코너에서 시청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만수르 왕자의 SNS에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이 댓글을 많이 붙이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좀 이 부끄러운 댓글도 있다고 합니다. 뭐 돈 좀 달라고 이렇게 써내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모를 것 같지만 다 안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연결이 잘 됐네요. 네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 만수르 이 왕자가 여러 공직도 맡고 있는데요, 뭐. 네네. 그렇죠? 예. 근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뭐 이분은 그 19명의 왕자가 있는데요. 아부다비에. 예. 뭐 왕자로서 또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차기 왕세자. 예. 차기, 지금은 아니고요. 차기 왕세자감으로도 외교가에서 거론되고 있고요. 예. 상당히 영향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느닷없이 아주 만수르 왕자가 유명해졌어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저 맨체스터 시티 이 영국 축구 구단이죠. 네네. 이거 인수하면서부터 굉장히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축구 구단 인수해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그 전에 맨체스터 시티가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인수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고요. 예. 2008년에 인수했으니까 좀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예. 그 사이 이제 투자한 성과가 작년에도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인기가 있게 된 거죠. 더 유명해지게. 둘째 부인의 외모가 또 인기가 있어요. 네네. 그 누굽니까? 둘째 부인이? 이분은 이제 듀바이의 왕이 있습니다. 별도로. 예. 룰러라고 부르는데. 예. 그 창조적 국가 경영 이런 걸로 유명한 그 모하메드 총리가 있습니다. 듀바이의 룰러인데요. 네, 두바이. 예. 이분의 딸이죠. 이분의 딸이 이제 셰이크 만수르의 둘째 부인입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앞에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만수르에 대해서 상당히 친근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네. 뭐 개그 소재가 되고 말이죠. 네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좋게 보면 좋은 것이지만 예.
문제는 상대방인 이제 만수르 왕자가 예.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더군다나 아부다비는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왕가에 대한 이걸 모독으로 생각한다든지 개인에 대해서 좀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200개 정도 나가 있고 예. 또 그 동네에서 가장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예. 이거를 우리는 좋은 뜻으로 하지만 예. 상대방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사실이 있습니다. 네.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만도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 민주국가가 아니고 예.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정국가니까. 특히 입헌군주국이 아니라 순수한 왕정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높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예.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도 좀 달리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달리 받아지거나 무슨 뭐 반감을 사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제가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저희가 다행히 개그 소재에서 좀 이름도 바꾸고 네. 다소 좀 보완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예. 좀 많이 그런 문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만수르 환자가 SNS를 열심히 한다면서요?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이 댓글도 많이 붙이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네. 네. 그런 얘기도 들으셨어요?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만수르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왔답니다. 네. SNS 상에서는 말이죠. 만수르의 사진을 공유하면 네. 돈이 들어온다는 미신도 왔다 갔다 한대요. 네. 네. 이런 현상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SNS상에 하나의 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까지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얘기니까. 네. 그런 것 자체는 크게 걱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인들이 한글 그 댓글로 말이죠. 네네. 이 SNS에다가 네. 이 돈을 좀 구걸하는 그런 글들도 쓰고 그랬대요. 네네. 이건 좀 쭈글스럽지 않습니까? 글쎄 그게 말이죠. 예. 저희는 이제 그 SNS 댓글 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글로 쓰고 있거든요. 예. 영어로 일부 쓰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대부분 다 한글로 쓰고 계세요. 네. 한국 SNS처럼. 네. 근데 사실 그 나라에서는 그 한국의 주요 뉴스 같은 거는 전부 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양국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요. 예. 우리나라 뉴스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주요 뉴스는 다 한국말로 현지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다 공유를 하고 계세요. 그 디시전 메이커들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한국말로 쓰니까 그냥 상대방은 모를 것이다. 네. 무슨 모욕적인 얘기를 쓴다든지 네. 무슨 돈을 구걸하는 내용 이런 걸 쓴다든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걸 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또한 우리나라 국익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 나라와 양국 관계가 좋고 또 원전도 하고 유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모욕을 하거나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도 한류 같은 게 있나요? 어떤 게요? 한류요? 예. 예, 한류가 대단하죠. 대단해요. 네, 중동에서도 어느 한류가 정도입니까? 대단하고요. 예. 특히 이제 여학생들, 예. 여대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대생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그 한국 노래 좋아하고요. 노래 좋아하고, 따라 부르고, 흔들고. 춤추고. 예. 그다음에 그 한국어를 직접 배우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 많고. 네, 한국 노래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다 보면 아리랑 클럽, 코리아 클럽에서 대학마다 한국 한류 클럽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예, 대학마다 한류 클럽 있어요. 여대마다. 예, 그래서 한류 열풍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좋은 현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친밀감의 표현이고 예. 양국 관계에 좋은 양국 관계 있으니까 우리의 애정의 표현이다. 네. 이렇게 좀 승화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네. 거기서 이제 좀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스스로 우리가 상가해 주는 것이 네. 그것이 하나의 예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그날에 대해서 또는 무슨 그 왕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악감정을 가질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사실 그렇죠. 예.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다만 거 좀 조심스럽게 네.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름도 바꾸듯이 그렇게 처리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만수르가 뭐 억수로 그런 거밖에 네네.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네. 그런 점은 아주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태균 전 주 아랍에미레이트 대사였습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구매 시 넉넉하게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통 크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쉐보레 같은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아주 폭발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0577번님께서는요. 또다시 어설프게 가격 올리는군요. 다 세금 걷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쓰셨고요. 진짜 끊게 하려면 외국처럼 7,000원, 8,000원 돼야죠. 이렇게 쓰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글인 것 같습니다. 7723번님께서는요. 담배값이 인상되면 이를 기회로 금연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한 금액 인상분만큼의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담배값은 꼭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차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 과연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일제강점기 참 우리 역사상 아주 훌륭하신 독립조사분들 많이 계시죠. 유관순 열사 누구보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8종의 교과서 중에 절반에 유관순 열사가 수록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전우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관순 열사를 수록하지 않은 역사 교과서가 있습니까? 뭐 4종이 있다고 저도 내종이 뉴스를 있다. 통해서 네. 들었습니다. 그 누락이라는 것인데 누락의 이유로 들고 있는 건 뭡니까? 저 기사를 통해서 보건되는 출판사 쪽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는 초중등학교 때 이미 배운 내용이다. 네. 또 하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3.1운동 교육 목적은 좀 초중등학교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유관순 관련 사항을 꼭 집어넣을 이유가 없었다. 대략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요새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렇죠. 저도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유관순 어떤 안중근이거나 또는 윤봉길이거나 이런 사건이라면 당사자를 빼놓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한데 3.1운동은 워낙 좀 우리 역사상 큰 전국적인 그렇죠. 자취를 남긴 운동이고 이건 설명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초중등학교 때 배우는 방식이라면 필요하겠는데 고등학교 때는 또 이걸 넣을 수도 안 넣을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는 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3.1운동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전국적으로 좀 더 훌륭하게 앞장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관순 열사를 잘 알고 있고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까지 유관순이라는 이름은 거의 알려지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유관순이라는 이름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47년 3.1절 직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알려진 것이 나중이었다. 그렇죠. 발굴된 그런 인물인 경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3.1운동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은요. 어떤 분들이 민족대표 33인도 있었고. 민족대표 33인. 각 학교에서 이제 주도한 분들도 있었고. 또 각 지방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각 지역마다 나왔잖아요. 아주 훌륭하신 그렇죠. 독립투사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국인이 3.1운동 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관순과 비슷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는 노력들, 좀 더 이제 높은 수준의 교육이라면, 그거 하나의 이제 대표로서 유관순을 떠올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과연 가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 그런 연구 좀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지금 사실 3.1운동 유공자들, 독립운동가 수만 명 다 이제 보훈처에 등록이 돼서 기록되고 있고요. 수많은 사실들이 발굴이 되어 왔죠. 네. 그런데 이제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너무 거창한가요? 너무 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제 나름대로 좀 변호사님 말씀 이해를 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역사는 무엇이냐보다는 역사에서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랑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 같습니다. 꼭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분에 대해서. 근데 역사가 인물을 평가하는 방식은 드라마가 인물을 분석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드라마가? 특히 교과서가 그런 것이. 보면 드라마상에 보면은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악한 면도 있고 선한 면도 있고 정의감에 불타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사람인데 드라마 속 주인공들 보면 참 대단한 정의감에 불타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또 악당은 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도 끝도 없이 약한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아주 리얼하게 다방면적인 것들을 또 그렇죠. 그려내는 드라마도 많죠.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 나타난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 인물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인물로 묘사되어야 하고 또 어떤 인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 낙하고 비굴한 인물로 묘사되고 이러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특히 좀 내용을 충실하게 쓸 수 없는 교과서류의 책들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 유럽이든 선진국 역사학 쪽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반성하고 있고 많이 바꿔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른바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틀을 완전히 우리가 벗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인물 평가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영웅사관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대적 영웅사관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뭡니까 도대체? 그건 이제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봉건적인 그렇죠. 국가가 표창하고 현양하는 인물들은 다 높은 관리들이었어요. 공신, 충신 이런 사람들이었죠. 일반 백성들은 아무 관계없는 얘기였는데 과거에는 그렇죠. 이제 일반 천민이나 평민들까지 전부 이제 하나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본받을 만한 이제 모범 인물들을 만들고 현창하고 본받으라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제 근대 국민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굴되고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민족 영웅 그러면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을 떠올리고
그분들을 이제 가르치고 본받으라고 요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하나의 모범적인 바람직한 국민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창안되고 그걸 목표로 해서 유포된 인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니죠. 하나의 시대적 현상이고요. 시대적 현상이다. 그렇죠. 그 시대적 현상에서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의 이제 민족 중심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막 국제적으로 이제 심각한 민족 간 갈등이라든가 반목이라든가 이런 게 이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좀 반성하는 조류가 있지만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그렇죠. 오히려 그런 훌륭하신 분들은 선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또 역사를 기술하신 분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변호사님 우리나라 화폐에 어떤 인물들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다 잊어버렸어요. 돈 꺼내봐야 5만 원짜리 안 보십니까? 돈 꺼내봐야 5만 원짜리도 안 보시고요. 자, 그 인물들 누가 정했느냐? 네. 그 인물들 속에서 우리가 또 인물 정할 때도 논란도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 하자 누구 하자. 지금은 이제 5만 원권 정할 때는 논란이 많았죠. 네. 그때 이제 유관순 열사가 아마 1위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이제 신사임당으로 정해졌고요. 근데 그 이전에 60년대 지금 화폐도안이 정해질 때 또 50년대 화폐도안에 들어갔던 인물들 할 때는 논란을 할 여지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정해지고 나면 굉장히 하나의 고정된 이제 영웅상이 되는 것이죠. 재평가도 불가능해지고요. 재평가를 하자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하나의 고정된 인간으로 이제 우리 역사적 인물의 실체를 묶어버리는 일도 있고요. 또 그것이 특정 시기에 존경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것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또 지금도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평가 기준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남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민사회 또는 학계의 자율성이 좀 보장되어야 하는데 있어야 하는데 사실 국가가 한번 정해놓으면 그거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가 그거 함부로 정할 수 있나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정해왔죠. 어떤 데서 그렇게 정했나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화폐에 나온 인물. 자, 그거 말고 국정교과서는 없잖아요. 아니 국정교과서 있을 때는 그랬고요. 있을 때 그랬고. 그러고 한번 보죠. 아주 좀 비근한 예인데요. 네. 지금 광화문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 서 있죠. 왜 거기 서 계실까요? 그 당시에 정부나 국가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자리는 세종로였기 때문에 애초에 그 순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자리에 세종대왕을 세울 계획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당시가 이제 군 출신 이제 대통령 하던 시절이니까 이왕이면 무장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무로에 있어야 할 충무공이 세종로로 오고 세종로에 있어야 할 세종대왕이 갈 데가 없으니까 덕수궁에 들어가고 뒤죽박죽이 됐죠. 자, 이렇게 잘못된 상황이 일단 한번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임의로 바꾼 상황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고서 2000 오세훈 시장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자리로 갖다 놓자. 세종대왕 동상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98%가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일단 그 자리는 이순신 장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 뇌리에 굉장히 깊이 박힌 거죠. 이제 그건 어떤 것으로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이순신 장군 뒤에 세종대왕 동상을 갖다 놓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번 일단 여기가 누구다. 3.1운동 하면 유관순이다. 또 세종로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강한 인상이 박히면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도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사실 근대 국민 영웅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그것이 유포되고 고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최근에 하여튼 어떤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 그러니까 정치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역사도 정치인들이 끼어들면 자꾸 각색이 됩니까? 항상 이제 제일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자체가 사실 정치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좀 주물러서 자기 정당화의 기제로 도구로 사용하려는 욕심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화가 돼 버리거든요. 그럼 역사학자들이 좀 연구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부에 논쟁이 이제 일어나야 되고요. 논쟁도 또 시민사회의 개입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거겠죠. 그렇군요. 3.1운동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가 확대가 됐는데요. 3.1운동에서 유관순 열사가 중요한 인물인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갔죠. 17살에 돌아갔지만 그 운동 과정에서 17, 16, 18 먹은 이 젊은 그때 기준은 젊고 요즘 기준은 어린 이런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3.1운동은 일제강점기 해외 교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거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국내에 들어와 본 이제 외국에서 독립운동하다 들어와 본 분들이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젊은 학생들이 3.1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뭐 저 안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요. 일제강점기 뭐 배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47년 그 시점에서 이제 3.1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작업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희생됐던 사례들을 이제 알리는데 그때 이제 학생으로서 어린 학생으로서 희생된 대표적 사례로 유관순 그 열사가 발굴이 됐고 이제 일약 민족 영웅으로 부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논란에서 한 가지 보도된 내용은 뭐냐면 유관순 의사가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친일파가 발굴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한 이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뭐 또 사과를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무슨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도 뭐 사과했다 그런 발언에서 사과했다는 이제 보도를 친일파가 봤습니다. 발굴했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왜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친일파가 발굴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발굴된 인물이 이제 이화학당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화학당에서 참 열심히 홍보하는데 노력한 건 사실이죠. 자기 학교의 명예와 관련된 거니까. 그거야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뭐 그 중에 개 중에 이제 친일 행적과 관련돼서 의심받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말할 건 아니니까. 그냥 뭐 본인이 사과가 아니라 사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자세히 좀 모르겠는데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사죄했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잘못을 알고 얘기를 했겠죠. 그럼 누가 발굴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친일파가 발굴한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렇군요. 우리가 그때 일제강점기 인물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춘원 이광수라든가 말이죠. 뭐 윤치호 선생이라든가 여러 사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사실 인물평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서 방송에서 인물평가라는 건 참 고역이에요. 아니 뭐 역사학자님이신데. 그렇죠? 그래도 드라마 속의 가상의 인물이라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산 인물들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뭐다 못 박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역사적 인물들도 시시비비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앞에 말씀하시기에 한 사람이 다 어느 한쪽으로 미화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그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 성공한 점, 실패한 점 이것을 고루고루 기술하는 것이 저는 역사학자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인데 아주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독립된 민족 국가를 건설하기보다는 차라리 일본의 일부가 돼서 살아가자. 친일로 가자라고 이제 주장을 폈던 거죠. 그래서 물질 중심 또는 이제 물질 생활 중심으로 근대화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니 뭐 좋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글은 잘 썼잖아요. 원래 이제 소설가니까 이광수도 그렇고 윤치호도 독립신문 친일을 하기 전에도 아주 글도 좋은 글도 많이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뀌죠. 바뀌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광수 같은 사람은 그 사상 자체가 일관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국정 교과서화하는 문제, 역사 교과서를 이게 아주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까요? 개인적인 견해이기 전에 어떤 시각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서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만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화폐, 도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에 서 있는 동상들 이런 것들이 다 역사와 정치가 결합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가장 중요한 훌륭한 위인이냐, 누구를 본받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 주변 환경에서 계속 주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화폐에 들어있는 이제 5분의 인물 있잖아요. 진사임당, 세종대왕, 율곡, 퇴계, 충무공 이분들이 이제 모두 15, 16세기 사람들이고요. 신사임당 빼고 전부 이씨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어떻게 생겼던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전치는 없네요. 그런데
다 이제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고 네. 돈이니까 존경하는 인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무슨 그 과거에 1960년대 60년대 이거 정할 때 무슨 국민투표한 것도 아니고요. 여론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일단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이제 국민적 영웅으로 이제 정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또 뭐 그 생애를 세세히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돼버립니다. 국정교과서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동상을 세우는데 누구 동상을 세울 것인지 어디다 정할 것인지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네. 시민사회가 개입할 여지도 없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옳지 않다. 좀 이제 국가가 너무 이제 강력하게 역사를 통제한다 해서 사실 선진국 중에서 이 국정교과서 쓰는 나라 없거든요. 네.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왜 지금 다시 나오는지 저도 잘 납득을 못 하겠어요. 납득을 못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역사에서 우리는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 가치 중립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연구하시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아니요. 다 본인들은 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다 하죠. 본인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이제 그게 가치가 나뉘는 거니까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네. 자기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편향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다만 그것이 사회 현상으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편랄까요? 네. 방향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네 토론이 되는 것이고요. 토론이 가능한 영역이 있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또 그럼요. 변증법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토론이 가능한 영역 안에 있으면 그거를 이제 거민정 교과서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예. 국정 교과서는 토론이 봉쇄되는 교과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또 편파적인 것도 옳지 않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전우용 교수와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네,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담배값을 4,500원을 인상하면 과연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1225번님께서는 어떤 문자를 주셨나요? 네. 메시지를 캡처해서 포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오늘 낮에 담배값 인상 기사를 보고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동생의 답변은 못 피겠다고 하니 저는 찬성입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2429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나람, 기술감독 남현민, 신동혜, 작가 황순명, 김민경, 진행의 강지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